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이걸 언급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100일을 채우겠습니다. 100일이면 천지가 개벽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선거를 100일 앞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00일 앞 똑같은 시험지를 받은 여야, 하지만 해법은 다릅니다. 8곳의 윤석열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끝까지 단지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했던 윤석열 퀴즈를 퇴출하는 오늘 후보자 대상 면접을 시작한 민주당 공관위. 국민의힘은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뽑았는데요. 이 인물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번 공천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공천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한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탄대로 민주당 혹은 기사회생 국민의힘, 오늘부터 딱 100일 후 정치권은 민심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예, D-100일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일단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저기 사무총장이 설명을 하셨네요. 예. 내란 단죄 윤석열 퀴즈 퇴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 결과죠. 정치적 결과고 지방선거는 본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민생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퀴즈들이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고 지방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지금 주가가 6천에 육박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상황에서 지역도 선진국이라는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번영과 발전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균형 발전이나 여기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좀 민주당에 아쉬운 게 있습니다. 행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 권력 플러스 행정 권력, 중앙 권력을 다 가지고 지금 사법부 어떻게 하고 있죠?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법관 늘리는 거, 그다음에 사심제 하는 거, 그다음에 법 왜곡죄를 통해서 검찰과 검사와 판사들을 좀 압박하는 이런 법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권한이 그렇게 크다면 본인들의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랑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한 지 벌써 3년 됐고요. 탄핵됐고 선거 지나서 본인들이 다 가졌습니다. 본인들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그거를 좀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획기적으로 이렇게 선거 프레임을 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망스럽고요. 저는 지방선거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자제나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살리고자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 이런 모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보시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탕물이 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면 밑에가 보이듯이 저희가 절실함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이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제동을 거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100일이면 뭐 혹자는 천지가 개벽할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제가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뭐 불리한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일 동안 민심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그것을 극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한번 염두에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100일이면 뭐 천지가 개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그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글쎄요. 이것은 국민의힘 제1야당의 어떤 그 내분 이런 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잘한다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진 건 아니죠. 민주당 얼마나 지금 실책을 많이 합니다. 어제 나온 그 윤퀴즈 8개 지역의 윤퀴즈를 척결하는 그런 그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윤퀴즈라는 아마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참 또 애를 썼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어에 따라가는 거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족탈불급입니다. 그런데요, 윤퀴즈 이거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이준석 그 데뷔 시절에 박근혜 퀴즈에서 차용을 한 것 같은데요. 8개 지역에서 이른바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방선거와 내란 세력을 결부시키는 거 견광부회 아닙니까? 저는 상당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8명이 정말로 그 윤퀴즈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뭐 한두 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장 유정복, 충북지사 김용환, 충남지사 김태흠 이분들은요 나이도 60대 초중반일 뿐더러 이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3선 정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갖다 붙일 게 없어서 윤퀴즈라는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 조어로 이 분위기를 휘어잡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글쎄요 100일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하지만 하나씩 민심으로 돌아가면은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대로 조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가 리스크다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하면서 그래도 좀 수월하겠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아직 선거가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예. 표정 관리를 할 정도의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선거상이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선거에 관련된 긴장을 놓을 수는 없죠. 어떤 선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유불리라든가 승패만을 계산하면 국민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선거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내란 단죄요.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쯤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쯤 치러지는 선거는 물론 여당에 유리한 선거이긴 하지만 1년에 대한 평가적 선거의 성격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일련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이재명 정부의 잘하는 점, 부족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받을까? 당연히 이게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내란 단죄에 대한 프라임은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어게인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천에서도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표를 줄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뭘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꿈꾸는 정당이구나.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고 내란을 내란으로 말하지 못하는 정당이구나. 그렇다면 내란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런 세력은 선거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연스러운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뭐 내란 단죄, 내란 퀴즈라고 굳이 명명하고 네이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 여론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요. 내란 심판 선거라고 민주당이 앞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해도 민주당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건 국민의힘인 것이고요. 그것을 민주당이 주장해서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오히려 내란 청산 프레임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강화될지언정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그 말을 듣고 내란 심판 선거를 치른다?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을 선거까지 가져가는 건 국민의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뭐 깜짝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인지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다른데 뭐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이 대전 충남은 약간 반발을 반대를 한다고 표현할까요? 속도를 안 내고 있잖아요. 반발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이 찬반으로 좀 갈려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좀 목소리가 한쪽으로 모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주민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낸 법안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으로 특별법 부칙 조항으로 이걸 넣었자는 겁니다. 선거 공학적으로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뜻을 물어보는 게 좋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4년 동안 5년 동안 20조를 준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재원이 마련돼서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잘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행정권의 권한 이거를 충남 대전 특별시에 이관을 해달라. 그리고 조세권 이양을 해달라. 이 내용을 넣자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강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절차적인 주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아까 박진영 의원은 이제 지방 균형 발전도 강조하셨는데 결국에는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회담의 성사도 갈릴 것 같아요. 아니 뭐 전륜하는 것도 의원총회에서 투표하시고요. 예. 당원 투표도 하고 하셔야지. 그런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이 시도 통합하는 것만 또 당원 국민 투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조세권 문제는요. 이게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조세에 관한 법률적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 통합과 다르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대구 경북은 통합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 광주 전남은 통합하더라도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근데 대전 충남은 통합하면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데 그래도 따로 하면은 그나마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 통합 주체인 대전 충남에서의 준비도가 미흡합니다. 타 시도보다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발전 계획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내려왔을 때 특혜기관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흐지부지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은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미흡했습니다. 그건 시도지사들 책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메가시티,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을 때 규모의 경제도 있고 하니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 전제는 다 양당이 공감을 하는데 그 디테일한 것에서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재보궐 선거입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총 4곳입니다. 이렇게 4곳에서 새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재보궐 선거 4곳 중에 가장 뜨거운 곳,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 계양을에서 앞서 5선을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민주당에 복당을 한 상황이고요. 또 계양을에 도전을 한 또 다른 인물,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자리에 누가 적합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 대표가 자기가 내리고 오선했던 지역구를 비우면서 양보했죠. 승산이 없었던 서울로 옮겨서 맞아요. 시장 선거에 자기가 나왔죠. 도전하겠다 네, 그랬어요. 하면서 그 자리를 비워주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 활로를 새로 열어준 겁니다. 맞아요. 계양을 같은 경우는 송 대표가 저는 더 명분이 크다 생각합니다. 글쎄 연수로 가든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이 잘 조정돼야지 또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해야죠. 꼭 김남준 대변인이 양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대선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예, 뭐 이런 인터뷰들이 있으니까 이제 슬슬 선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두 사람 슬슬 뭐 교통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조정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자리는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달려서 경쟁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예. 김동훈 의원은 이 개항을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마음, 명심이 가장 잘 반영이 되는 지역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이 바로 계양을에 이어서 계주에서 바톤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가가지고 참패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두고 마음에 빚이 있으면은 아마 그쪽에 이 원래 주인대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고요. 이것은 뭐 마음에 빚 없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내가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성남 시장부터 데리고 있었던 김남중 대변인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계양을이야말로 바로 명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글쎄요. 명분으로서는 소나무당 대표를 했던 송영길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그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것인가 보면요. 다시 그 재보궐선거 지역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죠.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여기를 노릴 것인가 조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있죠. 뭐 조국 대표로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부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수도권인 평택하고 뭐 민주당의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북 출마가 조국 대표가 원내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선택이긴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당 논의가 중단된 이상 어떤 조건을 걸고 무공천을 주장하는 것은 좀 이르다. 그리고 각 당은 각 당대로 선거 일정에 따라 준비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 것이지 지금 어떤 선거의 상황을 놓고 무공천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을 양보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국적 선거에서의 후보 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후 선거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선거 연대는 충분히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출발 단계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요구라든가 선거 연대를 전제한 조건의 제시는 아직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일단은 선거 관련 이야기는요. 10초만 쉬고 맞수 토론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